약물 치료만 잘 하면은 뭐 25년, 30년까지도 잘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뮬레이터라는 그런 칩을 이제 심고 이것을 통해서 파킨슨 증상을 뭐 약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킨슨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신경과 전문의 이종윤 선생님과 신경외과 전문의 김지원 선생님 같이 모셨습니다. 파킨슨 병이 기본적으로는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파킨슨병은 중내 그 도파민 생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도파민이 떨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FPCIT 펫이라는 핵의학 검사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뭐 MRI도 찍어서 다른 2차성 파킨슨은 아닌가 이렇게 간별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임상 증상이 사실 가장 중요한 진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요법의 반응을 어느 정도 하는 건지, 약을 잘 먹으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파킨슨병은 약물 치료만 잘 하면은 뭐 25년, 30년까지도 잘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킨슨병 중에서도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여러 증상을 동반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이런 병들은 약물 치료를 잘 하더라도 약에 거의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후가 7에서 8년 정도면 이제 침상에 누울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예후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인지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인지 잘 판단해서 환자에게 예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는 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신중한 관찰 그리고 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재활요법도 할 것 같아요. 치료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파킨슨 환자분들한테 약 플러스 운동은 중요한 치료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흡이 가빠질 정도의 운동을 권고하고 있고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환자분들은 DBS라고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약을 드시면서 잘 치료를 받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효도 조금 떨어지고 또 약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고 용량도 많아지고 했을 때 스티뮬레이터라는 그런 칩을 이제 심고 이것을 통해서 파킨슨 증상을 약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것 같은데요. 기술도 점점 발달하고 있고 해서 DBS라는 이제 수술은 희귀한 수술은 더 이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척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문제가 없겠냐?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일단은 뭐 조금 헷갈리는 증상들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척추에서 기원한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은 좀 구분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런 병변에 있어서는 뭐 기술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뭐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잘 감별해서 이제 검사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이 뭔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럼 되게 연세가 많겠죠. 이분이 파킨슨 병에 걸렸다. 그런데 중기다, 말기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거의 마지막까지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거동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증상이 뭔가 나아지는 것을 좀 기대하는 건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초기나 중기에서 이제 본인이 활동도 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뭐 걷는 게 좀 힘들다 아니면 방사통이 좀 심하다 하지에 이제 근력 저하가 생겼다 이제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실 때는 이제 환자와 상의해서 좀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 2단계에서는 수술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자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킨슨 환자에서는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가 눌려서 생기는 그런 통증 말고도 파킨슨 환자 자체의 센서리가 예민해져서 생기는 통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통증을 호전시켜준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수술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설명을 정리하면 1단계, 2단계는 오케이, 3단계, 4단계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5단계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저 나름대로는 소화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이 자꾸 늘어나니까 병도 숫자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절 척추 환자와 병행이 됐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